그래서 다 떼고 남은 게 2,600만 원.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다 팔린 거죠? 네, 다 그래서 팔았어요. 총 차이가 얼마나 난 거예요? 7천만 원. 그래서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감정가면 매도가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차익이 남겠다. 사실 이게 다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1년에 한 1억 정도는 벌 수 있죠. 멈추는 돈은 가난을 낳고 흐르는 돈은 자유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경매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 화곡동이라는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송혜님이 4호기 네 번째 물건을 성공적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쟁이 치열하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 화곡동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팔리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이 팔리는 물건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다 담지 못한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8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무료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무료강의는 하단에 댓글 링크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네, 오랜만에 또 송혜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입니다. 오늘은 몇 호기 판 거예요? 4호기 팔았습니다.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다 팔린 거죠? 네, 다 그래서 팔았어요. 총 차이가 얼마나 난 거예요? 7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남아서 네. 오늘 이 4호기를 성공 사례로 촬영을 나오게 됐고,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에 이제 1억 벌기 프로젝트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4개 해서 7천 정도 됐고 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임장하고 온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또 받아야 되니까 9월 안에 하나 무조건 받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화곡역 근처에 있는 빌라고요. 엘베 없는 09년도 준공된 빌라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일 오래된 물건이에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게 신권인 물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건 검색을 하는데 네. 제가 2호기를 화곡동 물건을 팔았잖아요. 근데 감정가가 제가 알고 있는 시세보다 좀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최저가에서 한 500만 원 써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 2명 들어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은 네. 물건이었어요. 아, 그럼 이게 지금 화곡동에 나와 있는 빌라고 맞아요. 09년식의 약간 준신축과 구축 사이에 있는 맞아요. 중구축 정도의 느낌의 물건이네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저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우리 항상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만 했잖아요. 맞아요. 엘베 없는 물건이었는데 다행히 2층이어서 괜찮지 않나 싶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 살짝 봤는데 2층인데도 층고가 좀 있는, 네, 맞아요. 네, 2층이라서 3층까지 올라갔으면 조금 힘들 뻔했는데 맞아요. 2층이라서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물건 투자 포인트는 신권이라서 또 투자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연식이 좀 있고 엘베가 없어서 또 조금 투자 포인트지 않나 그게. 2개 정도였던 거고, 근데 한번 이렇게 내 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시세가 빨리 보이나 보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감정가면 매도가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차익이 남겠다 계산이 파바박 돼가지고 입찰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조금 더 풀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 지금 있는 평수보다 작은 평수를 거의 2억 8천에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감정가가 2억 4천 5백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전용이 19평. 2호기보다 훨씬 큰. 1.5배네요. 맞아요. 엄청 크네. 엄청 큰 물건이어서 얘는 무조건 2억 후반대는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뭐 특이한 건 없었어요? 이게 제가 4호기 중에 처음으로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었어서 명도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입찰을 하게 됐고, 막상 이제 명도를 하려고 보니까 그 소유자의 전 부인이 살고 있었고 그 소유자는 수배 중이다, 자기는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명도비 150만 원 주고 이제 잔금 납부하고 바로 비밀번호 받았죠. 그래도 빨리 끝났네요. 네. 생각보다. 이것도 크게 에피소드는 그럼 없었네요. 이게 상태가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 담배 냄새도 너무 심했고 바닥이 막 거의 산처럼 울어 있었고 폐기물도 너무 많이 버리고 가셔서 인테리어도 싹 한 거예요. 처음 했잖아요. 처음 한 거죠. 우리 인테리어 한적 안 하는 없어요. 물건들만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 물건 딱 받았는데 이대로는 절대 안 팔리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아름아름 하나하나 숭고나 이렇게 견적 물어봐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인테리어를 쫙 했죠. 인테리어는 어디 한 거예요? 지금 화장실 2개도 싹 인테리어 했고요. 도배장판 다 했고 페인트랑 필름지까지 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죠. 얼마 네. 벌었는데. 얼마 벌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 7천은 벌었지만 네. 이 물건으로 얼마 벌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요걸 2억 4,500에 낙찰을 받아서 2억 9,500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 떼고 남은 게 2,600만 원.
시세 차익으로만 따지면 5천만 원이고 그쵸. 비용 다 떼고. 네, 비용이 어떤 것도 들어갔어요? 지금 취득세, 법무사비, 명도비,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컨설팅비 해서 조금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이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그러면은 비용이 한 2,400 정도 들어간 거네요. 그 정도 총 들어가죠. 들어가서 대출 얼마 받았어요? 대출 한 80% 받아서 네. 1억 9,200 나왔어요. 그러면 한 5천 정도 원래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여기에 비용들이 있어. 그쵸. 그죠? 비용들이 쌓여가지고 현금 들어간 건 7천만 원. 아까 얘기했던 비용들이 대략 한 2천 정도였으니까 더했을 때 7천 정도가 나오네요. 거기 수리비 1,000만 원 정도 해서 원래는 수리비 안 들어갔으면 한 6천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7천만 원 넣어가지고 2,600 정도 네. 했던 물건이다. 처리하는데 들었던 기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4월 10날인가 낙찰을 받아서 5월 23일 날 잔금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7월 첫째 주에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걸렸네요. 반 걸렸습니다. 한 달 반 걸려서 1,600만 원 벌었다. 네. 잘 벌었네. 네, 잘 벌었어요. 역시 화곡동. 또 할 거예요? 화곡동을 또 보고 오긴 했어요, 지금 임장.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도 지금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 화곡동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어떤 것 같아요? 매물이 많은데 저한테는 이제 팁이 있죠. 지금 제가 화곡동에서 2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하고의 인프라를 2군데나 늘려놨기 때문에 좀 잠깐 먼저 빼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우리가 7개월 만에 무려 4건을 처리한 거잖아요. 4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저한테 맨 처음 왔을 때는 까막눈이었는데 이제는 좀 글씨를 읽고 쓸 줄 아는 수준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이 떠지는 게 좀 느껴졌는지 아니면 어떤 경험들을 좀 했었는지. 일단 물건을 검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항상 말해주시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 매도가 좀 잘 된다라는 것도 공부를 하면서 물건을 같이 봤던 것 같고 확실히 그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많이 되죠. 투자 사례 분석, 그쵸. 성공 사례 분석이라고 해서 부자 친구들 카페에 가면은 송혜님이 분석해놨던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도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길 거고 대표님이 강의 때 얘기해 주시는 투자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로 빌라를 봐라 했을 때 그런 포인트에 적합한 물건들을 제 기준에 맞춰서 물건을 많이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보물이 보여요. 이 물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제가 임장을 가서 몇 개 뽑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입찰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다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1년에 한 1억 정도는 벌 수 있죠. 이제 1억 벌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투자 사례 분석, 성공 사례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송이님처럼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50개 정도 분석을 했을 때에는 어떤 지역과 어떤 물건들이 팔리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은 임장 가서 이거 진짜 이 가격에 요즘 거래되네 이런 것들 체크하고 입찰하고 명도하고 매도하는 이 3가지 절차를 거치면 2,600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1년에 1억이면은 회사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좀 많기는 해요. 근데 1년에 1억. 많아요? 거의 다 왔잖아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맞아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제가 안 도와줄 거니까 하나는 스스로. 이것도 스스로 했어요. 이것도. 굿! 지금까지 작년 10월에 우리가 첫 물건을 촬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4개의 물건을 촬영을 했는데 1억 달성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1억 달성하면은 송이님이 맛있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와,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화곡동에 있는 2009년에 중구축 빌라 물건의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물건도 성공 사례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혜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투자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돈이 되는 물건, 즉 물건을 보는 눈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송혜님이 맨 처음 저한테 왔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돼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척척척 3, 4, 5개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사실 이 부동산 경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 8월 28일 오후 8시 무료 강의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전문가 전사이트였습니다.